박성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버브 이펙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편집 작업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볼륨이 변화가 생기는 그런 편집 작업을 할 때는 항상 0dB를 넘어가서 클리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리버브 같은 경우도 원래 소리에다가 잔향이나 초기 반사음 이런 것들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본값만 적용하더라도 그 볼륨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버브 이펙트를 적용하신 다음에는 클리핑이 생겼나 안 생겼나 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잔향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잔향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있어요. 디케이 타임이라고. 이 지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파일 전체에 적용했을 때는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리버브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는 그 잔향의 지속 시간만큼 선택 영역이 늘어나요. 확장되게 됩니다. 그 지속 시간이 보통 뭐 1초 막 3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그 리버브를 적용한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은 원래 선택 영역에 안 들어있던 그 영역이 뒷부분에 이렇게 재생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잔향의 지속 시간만큼 확장되기 때문에 선택 영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앞전 시간에 열어놨던 그 파일을 다시 열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오디오북 소라소리에서 2015년 8월 남은 기간 동안 읽어드리게 될 작품. 예, 이런 파일을 열어놓고 있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리핑이 뜨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상적인 파일이니까. 정한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을 재생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채널 메타 상에 클리핑이 뜨면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클리핑이 떴는지 안 떴는지 사실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클리핑이 뜬다고 해서 바로 소리가 왜곡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사운드 포지 같은 이런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들은 내부적으로 샘플 비트가 보통 32비트나 그 이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클리핑이 되지 않은 이상 뭔가 이렇게 소리가 직접 이렇게 바로 이렇게 느껴질 만큼 변한다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운드 포지에서 재생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걸 이제 뭐 16비트나 24비트로 이렇게 샘플 비트를 낮춰서 저장을 해서 사운드 포지 바깥에서 들어보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클리핑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정한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체크가 되겠지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클리핑 체크하기가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툴스 메뉴에 보면은 자, Alt T를 누르면 툴스 메뉴가 열립니다. Alt T. 번 트랙 태쉬 알태쉬 원스 오디오 쓰기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B 자, Alt T를 눌러서 툴스 메뉴를 열었고 아래 방향 키로 내려가다 보면 번 디스크 오토 리전 익스트랙 디텍트 클리핑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D 자, 디텍트 클리핑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또 아래 방향 키를 내리면 파인드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F 자, 이렇게 파인드라는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디텍트 클리핑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D 자, 디텍트 클리핑. 자, 이 메뉴를 이용해도 클리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또 아래에 있는 파인드. 파인드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F 여기 파인드를 이용해도 클리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파인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파인드에서 엔터. 파인드 태쉬 소라소리 .wav 프리셋 콜론 대 괄호 열고 언타이틀드 괄호 닫고 자, 프리셋에 보시면 아래 방향 키.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파인드 클리핑 자, 이렇게 파인드 클리핑이라는 이런 프리셋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하면 지금 커서 위치부터 첫 번째 발견되는 클리핑 지점, 거기로 커서가 이동해서 멈춥니다. 만약에 클리핑이 있다면, 자, 없으면은, 자, 없다는 메시지가 떠요.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 사운드 포지 프로 11.0 대화 상자 확인 버튼 노 이벤트 오브 더 스페서파이드 타입 월 로케이티드 점 확인 디폴트 버튼 콜론 자, 이런 식으로
no 이벤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메시지 창이 뜹니다. 자, 이러면은 클리핑이 발생한 지점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확인. 엔터. 사운드 포지 프로 11.0 대괄호 열고 소라소리 자, 여기다가 한번 리버브 이펙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본 파일은 클리핑이 안 뜨는 그런 파일이에요. 자, Alt C를 눌러서 이펙트 메뉴를 열고 Alt C. 어쿠스틱 미러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A 자, 리버브의 R. R 소니 리버브 대시 소라소리 WAV 프리셋 콜론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메탈 탱크 코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메탈 탱크 자, 저는 그 프리셋 중에서 메탈 탱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 사운드 포지 프로 11.0 대괄호 열고 소라소리 WAV 대괄호 닫고 다중 문서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번 들어볼까요? 오디오북 소라소리에서 2015년 8월 남은 기간 동안 읽어드리게 될 작품은 박사후의 화면 보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바로 그 채널 메타에 빨간색으로 클리핑 표시가 떴어요. 뭐 시각장애인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사용했던 파인드 메뉴를 이용해서 한번 클리핑이 떴는지 안 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커서는 빈줄 자, 파일 처음에다 갖다 놨습니다. 컨트롤 홈을 눌러서. 자, 처음부터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Alt T를 눌러서 툴스 메뉴를 엽니다. Alt T. 번 트랙 태쉬 알 태쉬 원스 오디오 쓰기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B 자, 파인드의 F. 에파인드 태쉬 소라소리 WAV 프리셋 콜론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파인드 클리핑 자, 파인드 클리핑을 실행하면은 현재 커서 위치부터 앞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얘가 클리핑이 발생하는 지점을 만나면 거기에 이제 커서가 씁니다. 자, 엔터. 사운드 포지 프로 11.0 대괄호 열고 소라소리 WAV 스타 대괄호 닫고 다중 문서창 소라소리 WAV 자, 얘가 그 메시지 창이 안 떴죠. 메시지 창이 안 뜨면 지금 클리핑이 발생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커서가 어디 있는지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F5키. 00:00:00.687 편집창 아이고, 시작 부분에서 바로 클리핑이 떴네요. 자, 이스케이프. 소라소리 WAV 스타 11 00:00:00:00:10 자,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시작 부분에서 바로 지금 클리핑이 뜬 겁니다. 오디오북 소라소리에서 예, 이 부분에서 지금 바로 클리핑이 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 그 앞쪽에 또 클리핑이 있는지 또 찾아보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커서를 조금만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거기 그 클리핑이 뜬 지점에서 조금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파인드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그 예전에 배웠었죠. 반복 작업, 리피트. 자, F4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또 메시지 창이 안 떴죠. 그러면 또 클리핑 발생한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F5키. 00:00:34.785 편집창 자, 34초 부근에 또 클리핑이 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 클리핑 발생 여부를 바로바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케이프. 소라소리 WAV 스타 11 00:00:00:00:10 00:00 자, 왼쪽 방향 키로 약간 그 뒤로 이동한 다음에 들어보면은 오늘의 음악은요. 니콜로 파 예, 이 부분에서 바로 클리핑이 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버브 이펙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어떤 그 볼륨에 관계된 그런 편집 작업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항상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자, 컨트롤 Z.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잔향만큼 선택 영역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선택 영역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리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숫자 1번. 1 자, 1번 리전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자, 어디서 끝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스페이스바. 1958년생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단편집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 그리고 장편 호텔 캘리포니아 등으로 유명한 작가죠. 자, 유명한 작가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놓고 자, Alt C. 어쿠스틱 미러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A 자, 리버브의 R.
소니 리버브 대쉬 소라 소리 .wav 프리셋 콜론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메탈 대괄호 열고 시스 택택택택택 괄호 열고 원 대괄호 열고 시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거시드럴. 자, 커시드럴 대성당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대성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디케이 타임이 얼마로 나오냐면, 잠깐만요. 디케이 타임이 3초예요. 3초. 그러면 이 선택 영역이 그 끝부분에서 3초간 확장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 사운드 포지 프로 11.0 대쉬 대괄호 열고 소라 소리 .wav 대괄호 닫고. 자, 지금 그 선택 영역을 지정해서 지금 리버브를 줬고요. 재생을 한번 해보면, 아까 우리가 그 리버브 주기 전에는 어디서 끝났죠?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58년생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단편집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 그리고 장편 호텔 캘리포니아 등으로 유명한 작가죠. 오디오북 소라소리에서 작품을 읽는 것을 자, 들으셨죠? 뒤에 오디오북 소라소리에서 작품을 읽는 것을, 이 부분이 원래 선택 영역이 없었는데 지금 거기까지 재생이 되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선택 영역으로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왜 확장이 됐냐 하면은 그 잔향, 그 디케이 타임만큼 리버브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고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버브를 적용하면 선택 영역 자체가 확장돼서 변한다는 거,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인지 안 하고 그냥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뒷부분까지 이제 그 작업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관련이 있는 이런 이펙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 또 파일 전체에 적용하면은 파일 전체 길이가 확장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런 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